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봄꽃이 개화하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봄이 무조건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토피 환자들입니다. 요즘은 연일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특별히 피부에 자극이 더해지기도 하죠. 오늘은 아토피의 원인과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환절기 아토피 환자들이 더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따뜻한 봄이 시작되면서 점점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봄이 그리 반갑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봄철에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이유는 건조한 기후,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꽃가루의 영향 때문입니다. 봄에 불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에는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모공의 크기보다 10분의 1이나 작은 미세먼지는 모공으로 쉽게 침투할 뿐만 아니라 제거가 어렵습니다. 모공 속으로 들어온 유해 물질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악화시키고 피지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서 각종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아토피나 여드름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들을 악화시킵니다. 건조한 기후 또한 가려움증을 유발해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키고 봄철에 흩날리는 각종 꽃가루들도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 가렵다고 해서 무조건 이 아토피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아토피만의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가려움증을 동반한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 2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목이나 사지 접히는 부위에 습진이 관찰될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피부 단자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발병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에 평소에 없던 피부 가려움증이나 건조증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지장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아토피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반대로 성인 아토피도 많은데 좀 궁금한 건 성인이 돼서 갑작스럽게 이 아토피가 나타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아토피 피부염은 흔히 유아나 소아 등 어린아이들에게 생기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최근에는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늘면서 병원을 찾는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은 소아 환자는 33% 감소한 반면 성인 환자들은 67% 증가했습니다. 성인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유해한 환경 노출과 스트레스 증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과거에는 소아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앓은 환자들 중에 약 5%만 성인 환자로 이어진다고 봤지만 최근에는 소아 환자의 40% 정도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성인 아토피 피부염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학업과 취업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17세 이상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가 과도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 등 정신적 질환을 동반하면서 발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부가 약한 상태에서 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에 감염되거나 환경 호르몬 물질의 함유가 의심되는 각종 화학세제나 플라스틱 용품 같은 인체 유해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성인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화되기 쉽고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유아 때와는 달리 주로 눈과 입, 목, 귀 등 얼굴에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가려움증으로 얼굴을 긁다 보면 금세 피부가 붉어지면서 딱딱해지고 자는 동안 본인도 모르게 긁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얼굴 전체에 딱지가 많고 누런 진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성인은 직장생활 등의 사회활동에 제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성인 아토피와 유아 아토피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성인 아토피 피부염은 유소화 증상과는 조금은 다른데요. 피지 과다 분비로 나타나거나 동그란 모양으로 생기는 습진, 스트레스만 받으면 가려운 신경 피부염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소화 아토피는 팔다리, 팔꿈치 안쪽 등에 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성인 아토피는 팔꿈치와 무릎이 접히는 부위, 목의 양쪽, 얼굴, 눈꺼풀, 귀 아래, 심한 경우에는 몸통 부위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이미 만성화돼서 지속적으로 피부를 긁어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태선화나 색소 침착 등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이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될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식품 첨가물, 진먼지 진드기나 동물의 털, 꽃가루 등이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실내와 대기 오염 물질 등도 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 쉬운 이유는 건조하고 심한 일교차가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가려움과 건조함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더 심해지고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짓무르면서 점점 증상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피부 자극도 증상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지나친 목욕이나 과다한 비누 사용은 피하고 면제품이 아닌 속옷이나 꽉 끼는 옷도 피부 마찰을 늘리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세탁 후에 옷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잘 헹구는 것이 좋고 부드러운 면으로 된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감기 등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면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알레르겐인 진먼지 진드기나 식품 첨가물, 방부제 등도 피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가능한 한 자주 바르도록 하고 특히 목욕 후에는 물기가 마르기 전에 전신에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사우나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음식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달걀, 우유, 밀가루, 땅콩 등이 원인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먹었을 때 증상의 악화가 없다면 굳이 그 음식물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되는 음식물이 있으면 검사를 통해 원인 항원을 밝히는 것이 좋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직접 먹었을 때 문제가 없다면 먹어도 됩니다. 영유아와 소아의 경우에는 심하게 음식물을 제한하게 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부신 피질 호르몬제, 면역조절제, 국소 면역조절제와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됩니다. 아직까지는 아토피 피부염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여러 강도의 약이 있고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